쏟아지는 수많은 뉴스 가운데 가장 관심을 끄는 이슈에 대해 집중 분석해보는 특급 추적 시간입니다. 오늘 추적할 사건, 바로 이 사건입니다. 네, 우리의 차세대 구조함 통영함입니다. 오늘 합동참모본부는 군 수뇌부가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이 통영함을 조기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. 한두 달 뒤 해군에 인도된 뒤에 내년 상반기쯤 실전에 배치될 예정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. 이 통영함에 배치되어 있는 음파 탐지기 등의 성능이 부실하다는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. 이를 보완하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. 파행, 운항이 불가피합니다. 네, 하지만 방산비리, 군 피하의 상징으로 떠오른 통영함에 대한 시선이 지금 곱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. 특히 필수 핵심적인 장비가 빠진 통영함은 껍데기뿐이다,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. 오늘 특급 추적에서는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위원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십니까. 네, 결국 조기 전력화하기로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났습니다. 저희가 지금 세 가지 쟁점으로 좀 준비를 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첫 번째 쟁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말 많던 통영함, 왜 일찍 띄우나? 왜 이런 결정이 내려졌다고 보십니까? 사실 이제 지금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수상함, 구조함이 두 척이 있습니다. 네. 광양함과 평택함입니다. 예. 근데 사실 지금 광양함과 평택함은 모두 다 1968년도에 건조가 된 배고요. 예. 이것이 72년도에 미 해군에서 운영이 되다가 96년에 우리가 미 해군으로부터 인수를 해온 배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배 너무 연령이 너무 오래된 것도 그렇고, 지금 광양함의 경우에는 원래 작년 12월 30일에 퇴역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. 퇴역을 하지 못하고 이 통영함이 배치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아직 현역을 지키고 있는 것인데, 지금 이 배가 거의 운항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. 결국은 이러한 그 수상함 구조함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면은 최소한 배치라도 해놓자라고 하는 궁여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궁여지책이라고 말씀하셨는데, 문제는 말이죠.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통영함에 있는 이 장비들의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성능이 미달이다, 이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특히 이제 가장 문제가 된 것이 소나였습니다. 소나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성능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장비를 선정을 했고, 이 선정하는 과정에서 그 누구도 제재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것을 계속 문제가 돼서 해군이 인수를 하지 않고 있었는데, 결국 이 업체가 결국 그러니까 해군이 인수를 안 하니까 그럼 우리가 바꿔주겠다라고 해서 뭔가 새로운 그 장비를 달았습니다. 그 새로운 장비를 단 것이 바로 문제가 된 어군 탐지기였습니다. 그래서 그 SH-90이라는 탐지기가 달렸는데 이것을 방사청에서 모르고 있다가 해군이 인수하러 딱 가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것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해군이 사실은 굉장히 이것 때문에 당황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들이 밝혀졌고요. 이외에도 ROV라고 해서 이 수중 탐사기, 그러니까 안에서 이 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있는 이 ROV가 성능이 너무 제한되는 것이 아니냐. 이번에 세월호 사건에서도 보셨겠지만은 굉장히 이 해수가 센 경우에는 ROV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. ROV의 속력 자체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반적으로 고쳐야겠다라고 해서 결국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. 두 가지 장비가 문제인데요. 핵심 장비로 할 수 있는데 수중 무인 탐사기라고 불리는 ROV, 그리고 선체 고정 음파 탐지기 소나, 이 두 가지, 이 두 가지 장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고도 과연 실전 배치를 할 수 있느냐 논란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여기서 두 번째 저희들이 판례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추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장비 문제를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.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. 음파 탐지기 없이도 실전 배치가 가능한 것인가? 배치했을 때 문제는 없는 것인가?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이제 우려하고 있는데요.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. 왜냐하면은 결국 일단 이 함의 목적이 뭔지 봐야 되겠습니다. 수상함 구조함이라는 것은 배가 침몰하거나 혹은 못 움직일 때 그때 가서 이 배를 이제 끌어오거나 토잉을 해서 끌어오거나, 안 그러면 가라앉은 배를 그 탐사를 해가지고 해서 건져 올리거나, 두 가지 임무를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배입니다. 근데 문제는 지금 예를 들어서 소나가 없을 경우, 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, 혹은 소나가 없을 경우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 배가 침몰했을 때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. 그래서 결국 그런 것을 이제 탐지를 하기 위해서 그 다른 배들에 있는 소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특히 RO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경우에, ROV가 없을 경우에는
이 안에 들어가서 배 위치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배 상태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예. 그걸 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가 없을 경우에는 이 구조 작전이 아주 상당히 제한될 수가 있는데 근데 다만 지금 이 선체 고정 소나는 지금 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은 예. 사이드 스캔 소나라고 그래서 별도로 어뢰처럼 생긴 것을 이렇게 물로 집어넣는 것이 있습니다. 일단 그것을 활용을 하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작동을 하지 않는다, 사용할 수 없다라는 것은 좀 잘못된 말인 것 같습니다. 예. 물론 사용할 수 있겠죠. 예. 하지만 말이죠. 이 성능이 제대로 성능이 좋지 않으니까 지금 군에서는 소해함, 그러니까 소해함에 의지해서 이 작전을 펼치는 장면을 시연했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 소해함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사실 이제 소해함도 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크기나 이런 것들이 제한된 함이고 소나의 성능도 상대적으로 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. 예. 그러다 보니까 이 과연 이제 소해함만으로 이런 작전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. 예. 근데 보통 그런데 이렇게 배가 침몰하거나 이렇게 커다란 사건이 일어나면은 이 구조함만 가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해군에 있는 거의 모든 함정들이 동원이 돼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예. 그래서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는 있겠습니다. 예. 하지만 지적하신 대로 이런 지금 이 소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배의 위치를 구조함이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예. 이것은 뭐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. 예. 네. 전력화 논란이 이제 거세지면서 정부도 이제 입장을 내놨는데요. 어떤 입장을 내놨는지 이제 확인부터 좀 해보겠습니다. 네. 군은 이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수상구조함인 광양함의 이제 선력이 46년으로 이제 노후화가 심하다.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운용할 수 없는 지경이다. 이렇게 밝혔고요. 그리고 통영함은 기본 임무인 예인과 인양, 잠수 지원 등 나머지 능력은 모두 정상인 만큼 전력화할 수 있다. 이런 입장으로 지금 밝혔습니다.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을 좀 할 수 있을까요? 일단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원래 이 광양함이라는 배는 작년 12월 30일 퇴역하기로 되어 있던 배입니다. 통영함이 실전 배치를 못 하고 있으니까 결국 억지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데 예. 보통 이렇게 퇴역을 앞둔 배에 대해서는 수리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다. 근데 배라고 하는 것은 한 번이라도 이렇게 항해를 갔다 오고 하면은 보수나 수리 같은 것을 굉장히 여러 차례 해야 되는데 결국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이 배는 지금 더 이상 쓸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. 결국 이 배를 대체해서 뭔가 배를 지금 새로 띄워야 할 필요는 있는 것이고요. 예. 그다음에 아까 지적한 부분 중에서 이 수상함에서 가장 핵심적인 능력은 사실은 그 예인과 인양이 맞습니다. 그다음에 예. 잠수 지원도 맞고. 그래서 사실은 되게 안타까웠던 것이 지난번 세월호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의 경우에도 이렇게 이 통영함이 좀 투입됐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예. 그런 안타까움이 여전히 있다고 하겠습니다. 예. 그래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어쨌거나 일단은 지금 배를 빨리 지금 이 배치를 해놓고 그리고 이 문제점을 해결해야 되겠다. 물론 잘못한 사람들 처벌은 빨리 해야 됩니다. 예. 하지만은 이 지금 우리 해군이 또 혹시라도 이런 사고가 앞으로 났을 때 우리가 뭔가 대비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면을 봤을 때 할 수 없이 하는 보육지책이 아닌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. 네. 환자가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몸 상태 좋지 않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나와서 너보고 일해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문제가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납품 비리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? 이러다 보니까 이 통영함이 방산비리의 표본처럼 불리고 있는데요. 저희들이 세 번째 키워드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세 번째 추적입니다. 예. 도와주시죠. 예. 네. 군 피하 의혹 덮으려고 통영함을 내놨나 이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일단 통영함 사건이 일어나게 된 이 경위는요. 네. 이것은 사실 지금 우리의 방산 획득 시스템 그러니까 무기를 사는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도저히 네. 거의 이 방산 획득에서는 세월호급의 참사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정말 엄청난 일이었습니다. 그래서 되려 이것을 만약에 이 의혹을 덮으려고 한다면 실전 배치를 안 하는 것이 맞을 텐데 예. 되려 실전 배치를 함으로써 아마 이 군피하에 대한 어떤 국민들의 그 지탄은 더 높아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덮으려고 내놨다라고 보기는 어렵고, 근데 다만 지금 이 사례에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지금 이러한 사례들이 앞으로 지금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또 있는 것이 아니냐. 예, 예.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사실 보면은 지금 오늘 원래 이 예비역 장교 2명, 이 비리를 저질했던 장교 2명에 대한 공판이 있을 예정이었는데 12월 19일로 연기가 됐다고 그럽니다. 예. 그래서 뭐 하여튼 그런 사안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정말 중요한 거는 지금 방사청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느냐. 예. 이 구조를 빨리 지금 바꿔놓지 않으면은 이런 참사가 다시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. 네, 오늘 납품비리, 통영함 납품비리와 관련된 사람이
첫 공판이 있지 않았습니까? 예. 오늘 예비역 장교 2명 예, 첫 예. 공판이 열렸는데 예. 이 사람들이 납품 선정에 관여했던 담당자지요. 예,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제 가장 거기서 보면은 이제 핵심적이었던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이 소나 같은 걸 살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성능을 보게 됩니다. 성능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양한 빔을 쏴서 멀리 볼 수 있느냐, 그다음에 어떤 식의 그 출력 정도가 돼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이 음파가 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 이 기준을 그런 걸 삼지 않고 그 뭐 예를 들어서 영상 그 뭐 기록 장치가 있느냐 이런 굉장히 엉뚱한 기준을 넣고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은 대형 차를 사라고 우리가 돈을 줬는데 이 차의 CC나 이런 것을 보지 않고 이 차에 블랙박스가 달렸냐 뭐 이런 것만을 보고 소형차를 사온 이런 것과 똑같은 일입니다. 그리고 나머지 차익은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이 착복을 한 이런 형식이었고요. 네. 예. 결국 정보합동 수사단까지 지금 발족한 상황 아니겠습니까? 어디까지 뿌리 뽑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간략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죠. 예, 일단 사상 최대 규모의 그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과거 이 비리 사건 중에 대표적인 것이 율곡비리인데 아마 수사팀이 좀 굉장히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. 율곡비리만큼의 어떤 그런 성과를 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. 하지만 성과에 집중하기보다는 과연 이 우리 국방 획득 시스템이 뭐가 잘못이 됐는지 이런 잘못을 지적을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 수사에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예. 예. 그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말이죠. 이 통영함 비리는 많은데 실전 배치된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지만 앞으로 보완하는데 2년 정도 걸릴 것 같고 논란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의원이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